응? 그 여러 가지 방정식만 할 거야. 보면 연립 방정식이랑 뒤에 고차 방정식 조금 있지.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 부정 방정식. 자체 방정식은 공수 2잖아. 오늘은 공수 1이고. 자,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다. 자, 일단 개념 자체는 171쪽에 있을 거고, 문제는 개념 설명한 후에 어차피 대표 풀면서 볼 거니까 171부터 잠깐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 했다 안 했다? 한 적 있다. 뭐야?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은 뭐야? 문자 2개 이상 나왔을 때 하나 소거해가지고 값구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일단 책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미지수가 3개인 연립 2차,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 맞지? 이거는 그냥 백날 개념 이렇게 떠들어봤자 어차피 문제로 연습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 알겠니? 자, 다만 그거는 잠깐 봅시다. 그 1번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 맞아? 걔는 우리가 어디서 봤다? 이거 어디서 봤어? 마침 우리가 공수2를 같이 하고 있잖아. 공수2에서 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얘기했었지. 그때도 그랬다. 뭐? 얘 직선의 방정식은 연립이랑 똑같은 거라고. 맞니?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라 했냐면 얘를 평행할 조건 또 일치할 조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평행하다라는 거는 2개의 직선이 만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는 거지. 안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으려면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선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때 평행할 조건이 뭐였어? 뭐였니?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개수의 비율일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평행이다. 얘는 꼴이 어떻게 돼야 돼?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안 만난다는 건 해가 있어 없어? 없어. 해가 없다라는 거의 기본 형태는 뭐라고? 좌변은 싹 다 0 만들어 놓고 우변은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얘는 절대 성립을 할 수가 없잖아. 맞니? 여기서 우변까지 0이 되면 항등식이 되는 거고 우변이 0이 아니면 절대 근이 존재할 수 없으니 그게 해가 없다. 즉 x의 개수는 전부 0으로 y의 개수도 0으로 대신에 상수는 무조건 살려놔야 돼. 이렇게 판단한다 했지. 직방 단원이었으면 저게 그냥 평행할 조건이고 연방 단원이었으면 뭐야?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인 거고. 알겠니? 해가 뭐라고? 없다. 자, 그 다음에 일치라고 하는 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수히 많다. 즉 모든 실수가 전부 다 해다. 그러면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을 딱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같아야겠지. 왜? 이게 곧 항등식일 거니까. 맞아?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이걸 제외하고서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1차짜리는. 자, 이제 공수원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뭐야? 연립 2차 방정식. 지난번에도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종류가 몇 개다? 2개. 뭐랑 뭐? 뭐랑 뭐? 1차식과 2차식을 연결해 둔 거. 당연히 무조건 는 0꼴로 끝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2차식과 2차식을 연결한 거. 그리고
차수 상관없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다? 두 개다. 뭐랑 뭐? 가감법. 그거는 나머지 정리에서 했던 거고요. 가감법과 무슨 법? 대입법.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이 만났어. 맞아? 가감법은 뭐야? 빼거나 더해서 소거하는 거잖아. 차수가 다른데 가감법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차와 2차가 만났을 땐 무조건 뭐 한다? 대입법을 한다. 1차를 2차에다가. 맞니? 뭐 대충 식 하나 써보면 x 플러스 y는 1, 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2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서 하나 집어넣고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맞지? 자, 2차식과 2차식이 만났다. 그러면 차수가 똑같으니까 무슨 법? 가감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지. 맞아? 왜? 기본적으로 대입법과 가감법 중에 뭐가 더 쉬워? 대입법이 더 쉬워. 왜냐면 2차기 때문에 2차식은 우리가 굳이 인수분해를 안 해도 근을 뽑아낼 수가 있지. 뭘로? 근해 공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대입법을 우선시하자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가감법 하자가 아니라 대입할 수 있는 건 대입하자. 오케이? 대입할 수 있는 건 대입하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체크할 게 뭐다? 인수분해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부를 딱 따졌어. 인수분해가 된대. 인수분해가 안 된대. 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결국 2차식이 몇 차식으로? 1차식 몇 개로? 2개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1차식은 0과 2차식은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잘 봐라. 2개의 실수를 곱해서 0이면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돼? 아니면 둘 중 하나만 0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쪼개겠다는 거야? 1차식과 2차식에 대한 연립 또는 1차식과 2차식에 대한 연립 해서 어떻게? 저 왼쪽에 있는 걸 2개로 나눈 건 거지. 인수분해가 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법? 여기서 무슨 법? 여기서 차수 다르니까 대입법. 여기에서 무슨 법? 여기에서 대입법. 즉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대입법 몇 번? 대입법 2번 한다. 그래서 4쌍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백날 해봐도 둘 다 인수분해가 아예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가감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감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감법을 하는 것도 속어는 속어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속어가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어. 누굴 죽여? 최고차항을 죽이던지 아니면 아예 상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왜냐면 최고차항을 죽이면 전반적으로 차수가 내려가지. 몇 차로? 1차로. 그럼 근 바로 나오잖아. 상수를 죽이는 이유는 이런 거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8.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상수가 사라지면 인수분해가 그냥 돼버리잖아. 그래서 상수를 죽이는 거야. 아니면 최고차항을 죽여서 차수를 줄이던지. 이해되겠니?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경우는 어쨌든 단순화시켜서 근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감법을 쓰긴 쓰되 누구를? 최고차항을 죽이던지 상수항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감법을 쓴다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겠니? 연립은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 너네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랑 대표를 풀면서 보시면 되고요. 연립방정식은 이렇게가 내용이 끝이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대표로 갑시다. (14번) 즉 185페이지 봐라. 얘 몇 번까지 있지? 몇 개 없지? 한 8개 되니? 좀 많네.
그럼 속도를 좀 내야겠구나. 자, 대표 14 봅시다. 얘는 모의고사에 나왔다. 뭐라고 되어 있어? x 플러스 y는 얼마? 3. 그리고 x 플러스 ay는 얼마? 4. 그리고 두 번째는 2x 마이너스 y는 3. 그리고 bx 마이너스 2y는 4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무슨 근이야? 공통근이지. 요거 만족하는 xy, 요거 만족하는 xy가 있어. 그 둘에 대해서 또 해가 같아야 된대. 맞아?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xy나 여기를 만족하는 xy나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애들 4개니까 문자가 없는 애들만 뽑아와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x 더하기 y는 얼마? 3, 2x 빼기 y는 얼마? 3. 이걸 가져와서 그리고 xy를 가져온 다음에 걔네를 문자가 있는 식에 대입하면 나오겠지. 맞아? 당연한 건데 혹시나 본인이 이런 게 좀 헷갈렸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표 15. 자, 얘는 별거 아니긴 하나 별표를 하나 쳐놔라. 왜? 요거 계속 너네가 헷갈려 해서 우리가 그때 원방할 때 너네가 계속 질문했었다. 그지? 원방할 때 뭐였었어? 원방 어떻게 했어? 점 3개 주어졌을 때 일반형에다가 점 3개 집어넣고서 연립했지. 그게 전형적인 뭐였어? 문자 3개짜리였잖아. 그치? 맞아? 자, 잘 보세요.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라고? 속어야, 속어. 맞니? 그러면 자, 그냥 얘네들 딱 보니까 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더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3x 플러스 4y는 얼마? 18 됐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지금 문자가 뭐만 남았어? xy만 남았지?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무조건 누구만 없애? z만 없애야 되는 거야. 알겠니? 문자는 무조건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문자가 쉬워서 그냥 마이너스 z랑 z가 있어서 얘도 보면 그냥 더하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y고 얘가 마이너스 y라고 쳐봐. 근데 딱 보니까 y랑 마이너스 y를 더하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거 없어지면 좋겠다 해서 맘대로 y를 없애면 안 된다고. 왜? 여기서 y를 없애버리면 문자가 뭐가 남아? x랑 z가 남지. 그러면 식은 2개인데 문자가 3개 남아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알겠니? 그냥 아무거나 보기 좋은 걸 지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처음에 뭔가 문자 하나를 소거를 했잖아. 그럼 무조건 걔랑 똑같은 것만 소거를 시키는 건 거야. 알겠지? 원래 얼마였어? 3하고? 이거였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요 밑에 얘네들도 z를 없애자. 그러면 2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 5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돼야 식 2개 문자 2개 되니까 xy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되게 당연한 건데 풀다 보면 너네가 급하게 하다 보면 이걸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하고 하나씩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방법만 적어놓고 1, 2, 3번으로 연습하시면 돼. 자, 대표 16.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칠판에 적어줬던 거다. 자, 연립방정식이 뭐래? a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 플러스 ay는 얼마?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뭐래? 해가 무수히 많다. 즉, 직선의 입장에서는 뭐다? 일치다, 일치. 그치? 일치고 그럼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x의 개수의 비율, y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이 전부 같아줘야 된다고. 되겠니? 오케이. 두 번째 또 뭐래? 존재하지 않는 것도 구하래.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치관계가 어떻게 된다? 평행한다. 평행한다라는 거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려면 어떻게? 근이 없어야 돼. 근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x와 y의 개수는 0으로 떨어졌지만
상수가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면 위에 거 만족하려면 A 얼마? 밑에 거 만족하려면 여기를 딱 풀었을 때 A 제곱은 1이라서 A가 뿔마 1이잖아. 근데 1이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가져오라는 거지. 되겠니? 물론 얘를 너네가 뭐 넘겨가지고 연립을 해도 풀리긴 할 거야. 막 위에다가 A 곱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바로 비율로 가자고요. 알겠지? 활용은 넘어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2차다. 자, 18번 봅시다. 자, 연립 방정식 뭐래? x-y 플러스 2는 0이다. 맞지? 그 다음 뭐래?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y 빼기 1은 0이다. 자, 1차, 2차 만났으니까 연립 몇 차? 연립 몇 차? 1차, 2차 만났잖아. 이거 뭐라 부른다고?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근데 차수가 같아 달라? 달라. 얘 그럼 무조건 무슨 법 쓴다고? 그냥 무조건 대입법이라고. 알겠지? 대입하는 것도 당연히 좀 이제 생각을 하고서 x는 2차고 y 1차니까 누굴 바꿔? y를 바꿔야겠지. 맞아?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y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x 빼기 2랑 같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3x 빼기 x 빼기 2 빼기 1은 0 해서 x값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y값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두 쌍 나오겠지. 되겠니? 차수가 다를 때는 대입하시는 겁니다. 풀이 방식만 적어 놓으시면 돼. 특히나 연립 방정식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자, 대표 식구 보면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다. 맞니?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50이다. 자, 마찬가지 2차, 2차 나왔어. 연립 2차는 맞는데 2차, 2차일 때는 뭐부터 한다? 뭐부터 한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2차, 2차일 때는 인수분해 여부부터 보라고. 자, 위에 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안 돼, 효민아? 돼요. 돼.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어떻게? x 플러스 2y랑 x 마이너스 y는 0. 자, 그러면 1차식 두 개가 생겼으니까 가감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로 바꾸라고. x 플러스 2y는 0인 경우 얘가 0이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대표 18처럼 어떻게 됐다? 1차, 2차식이 두 개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대입해서 두 쌍 총 4쌍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2차, 2차가 나왔을 때는 대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여부부터 파악이다. 안경 그만 만지고 필기하세요. 자, 대표 20. x제곱 더하기 xy 는 얼마? 는 12. 그리고 xy 더하기 y제곱은 얼마? 4. 자, 대표 20. 자, 또 연립 2차가 나왔다. 2차, 2차인데 자, 두 개의 차수가 2차면 뭐부터 확인한다? 인수분해부터 확인한다. 그럼 어떻게? 이거 y로 묶이면 인수분해 되는데요가 아니라 무조건 는 0꼴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둘 다 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 무슨 법? 뭔 소리야? 안 되는데 대입을 어떻게 써? 가감법을 쓰는 거라고. 알겠지? 가감법을 쓰긴 돼.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지우는 게 아니라 뭐 지우라고? 뭐 지우라고 했어? 최고차항을 주기든 상수를 주기든 하라 했지. 맞아? 그럼 저걸 딱 봤을 때 xy 죽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xy 죽이지 말고 최고차항 없앨 수 있어, 없어? x제곱이랑 y제곱이 지금 안 사라지잖아. 그러면 누굴 죽여? 상수를 죽이시라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얘를 3xy 더하기 3y 제곱은 12로 바꿔. 그리고 나서 위아래를 어떻게 해? 위아래 어떻게 해? 그 다음 빼야겠지. 얘를 탁 빼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얼마다? 0이 되잖아. 그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러면은 x는 뭐야? x는 3y던지 혹은 x는 얼마던지 그냥 마이너스 y던지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를 뭐 위아래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 싹 나올 거 아니야. 얘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하시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2차식에 대해서 가감법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연립 2차는 끼케야 유형이 3개인 겁니다. 1차, 2차. 인수분해가 되는 2차, 2차, 안 되는 2차, 2차. 알겠지? 알겠어? 그리고 대표 21을 가서 별표를 5개를 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얘는 필기를 잘 하세요. 이해하셔야 돼. 자, 뭐라고 되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그리고 xy는 마이너스 6 돼 있지. 이거 연립 어떻게 해? 차수 달라. 대입하고 싶은데 대입 못 하잖아, 지금. y는 x분의 6이라고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가감 뭐라고? 가감법 어떻게 해? 차수가 다른데. x 플러스 y 그지? 자, 그러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y가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긴 하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를 제곱한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잖아. 맞지? 아는 값 싹 다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13이고 빼기 10이라서 1인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 그러면 뭐 구하래?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x 플러스 y가 1이면서 xy가 마이너스 6인 경우 나.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면서 xy가 마이너스 6인 경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계산을 해서 더 큰 거 작은 거 가져오라는 이런 얘기겠지. 맞니? 자, 얘는 21-1번까지 같이 풀자. 필기했으면 21-1까지 봅니다. 이것이 뭐라고 써져 있어? xy 더하기 x 플러스 y는 얼마? 1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3.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방금 뭐라 그랬어? xy랑 합 있지? 그러니까 얘도 바꾸자고. 얘 뭘로 바꿀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맞아? 자, 얘만 독특하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유형은 전부 이렇게 푸는 거야. 뭘 찾는 거냐면 합과 곱을 가져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합과 곱이 뭐가 됐어? 두 번씩 나왔잖아.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야? 치환이지. xy를 a라고 놓고 x 더하기 y를 b라고 놔보자. 그러면 위의 식이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얼마다? 11이다. 그리고 밑에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뭐가 돼? 1차, 2차인 연립 1차, 연립 2차가 되겠지. 그러면 무슨 법 쓴다고요? 대입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 자, 대입법을 쓸 거니까 a라고 하는 건 뭐야? 11-b고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 맞아. 얘는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22 플러스 2b는 13이야?
맞니? 그러면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5는 0이다. 그러면 7, 5 이렇게 되잖아. 되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 뿔마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가져옵시다. b가 얼마야? b가 얼마?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지. 맞아 아니야? 아, 마칠이네. 맞니? 그러면 b가 오면 그때 a는 얼마야? B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랑 7 뭐라? 5가 마이너스 7이 플러스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5잖아. 아 맞지? 그래. b가 오면 a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지. b가 마7이면 a가 얼마인 거야? 얼마? 18인 거지. 맞니? 맞아 아니야? 자, 여기까지 했어. 근데 a, b는 내가 치환한 값이었잖아. 맞지? 자, 얘 다시 되돌리면 어떻게 돼? a 뭐였어? x, y가 뭐야? 6이지. x 플러스 y가 뭐야? 5지. 맞아? 얘 돌리면 어떻게 돼? x, y가 뭐야? 18이지. x 플러스 y가 뭐야? 마이너스 7이지. 자,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 필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자, 잘 봐. 보세요. 얘 연립하면 결국 우리가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이거 연립한 결과 누구 값 구하는 거야? x 값, y 값 구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나 어차피 x 값, y 값 구할 거야. 근데 그 x, y의 합을 줬고 곱을 줬어. 나는 x와 y를 구할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합과 곱을 줬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구성을 시키는 거야.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6이잖아. 그러면 뭐 t라고 하는 문자 하나 가져와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라고 써버리는 순간 얘는 뭐야? x와 y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지. 이해되겠니?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연립방정식의 고난도 문제는 죄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합이랑 곱을 알면 그냥 무작정 대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 결과 x, y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두 변수에 대한 합과 곱을 줬지. 맞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인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그럼 t가 뭐야? t가 뭐야? 2 또는 3이잖아. 근데 애초에 얘가 누굴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라고? x랑 y를. 그러니까 x랑 y가 2 또는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자, 여기서도 적용을 해보자.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두근의 합이 마7이고 두근의 곱이 18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8은 0인 거 아니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부터 얘 그는 정수가 돼, 안 돼? 안 돼. 문제에서 뭐 구하래? 정수 xy 구하지 않았어? 그럼 얘가 그린 건 거라고. 얘가 답이라고. 이해되겠니? 얘는 문제가 쉬워서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후에 점점 연립방정식이 어려워지는 게 우리 모의고사에서 나온 연립방정식도 이렇게 푸는 게 있었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y, x 플러스 y, 뭐 a, b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합과 곱을 줬을 때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필기했으면 대표 22로 갑시다. 영상은 또 바로 올라갈 겁니다. 자, 대표 22를 보면 2x 플러스 y는 얼마래? k래.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래? 5랜다. 그러면 몇 차 몇 차? 무슨 법? 대입법. 그러면 y는 뭐라고 나와? y는 k-2x니까 어떻게 대입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k-2x의 제곱은 얼마다? 5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요 연립방정식이 몇 쌍의 해를 갖는데? 그러면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요 x에 대한 방정식이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얘가 근을 2개 가지면 x값이 2개 나왔으니까 2쌍이 되겠지. 얘가 한 쌍이라는 건 얘도 근이 몇 개여야 돼? 1개.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0이다. 그냥 이거 하라는 건 겁니다. 이해되겠지? 알겠어? x의 값의 개수가 당연히 쌍의 개수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 연립방정식은 활용 안 풀어도 된다, 얘들아. 연립방정식에서는 활용 파트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활용 안 푸셔도 돼. 자, 이제 부정방정식하고 끝냅니다, 개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풀이할 때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다. 맞니? 자, 부정방정식이 뭐라고? 뭘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뭘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니? 뭐라고? 뭐라고요? 부정방정식. 이 뭐라 그랬어?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 뭔지는 알지 않아?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뭐야? 자, 수학에서 부정이란 단어는 언제 쓰냐면 어떠한 변수의 값이 여러 개 혹은 무수히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부정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 알겠어? 그 대상이 방정식일 때는 부정방정식이 되고,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 적분이라는 걸 할 때 적분값이 여러 개가 나오네? 그럼 무슨 적분이라고 불러?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부정이란 단어는 수학에서 그렇게 써.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왜 정해지지 않았어? 애초에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방정식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특정한 x의 값에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걔가 어떻게 안 정해질 수가 있어? 방정식의 정의 자체가 특정한 애한테만 성립을 하는 건데 여러 명한테서 성립을 한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게 성립을 해? 식의 개수보다 누구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 맞아? 왜? x는 0. x값 몇 개야? x값 몇 개야? 한 개잖아. 맞아? x 플러스 y는 1. 우리 방금까지 계속 하던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 xy 값 몇 개씩이야? xy 값 몇 개씩이야? 한 개씩이잖아. 그게 연립일차니까. 맞아? 근데 어떻게?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 무수히 많아지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식의 개수보다 뭐가 더 많을 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을 때.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는 부정방정식은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야.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풀 수가 없는데 계속 얘를 풀 수가 없는 채로 두면 의미가 없으니까 뭘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추가 조건을 붙여줌으로써 그래도 풀릴 수가 있게 만들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내가 말했었던 이 추가 조건에는 종류가 몇 개다? 이 조건 종류가 2개인 거라고. 알겠어? 첫 번째,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정수 조건. 두 번째, 무슨 조건? 실수 조건. 무슨 말이냐? 주어져 있는 이 문자들,
그 문자들이 정수다라는 게 정수 조건이야. 알겠지? 부정 방정식은 애초에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을 내가 특정한 조건을 어떻게 억지로 쑤셔 넣어서 풀리게 만든 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수 조건은 뭐라 했어 내가? 무슨 꼴 만들라 했어? 무슨 꼴 만들라고? 문자가 정수다라는 게 조건으로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좌변은 인수분해, 우변은 정수.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바로 예시로 갑니다. 얘는 대표 24보다 24-1이 더 보기가 좋아서 24-1로 갑니다. 예시를 그냥 책에 있는 문제로 해줄게. 자, 24-1을 보면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 xy 플러스 3x는 뭐래? 2y 플러스 10이래. 맞지? 맞아 아니야? 식 몇 개야? 한 개야. 문자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면 부정방정식이지. 그러면 못 풀어. 대신에 xy가 뭐래? 정수라고 줬잖아. 그러면 정수 조건이 붙었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어떻게든 이 모양으로 만들면 돼. 어떻게? 그냥 억지로. 자, 잘 보세요. 문자 싹 다 왼쪽으로 넘겨. 어떻게 돼? xy 더하기 3x 빼기 2y는 10이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난 억지로 인수분해 만들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앞에 있는 두 개 놈 봐. 뭐가 겹쳐? x가 겹쳐. 그럼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y 플러스 3 되겠지. 맞아? 그러면서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가 아니야. 만들면 돼. y 플러스 3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y면 상수가 얼마가 있으면 돼?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6을 주면 되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면 x에 y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3은 4가 되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탁 인수분해가 되겠다. 어떻게? x 빼기 2 곱하기 y 더하기 3은 얼마다? 4다. 그리고 xy는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 무슨 수? 정수. 그리고 내가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거. 문자가 정수나 자연수로 제한되면 어떻게 한다? 직접 넣는다. 언제? 그냥 답 다 쓰는 거야. 자, 정수 2개 곱해서 4 나오는 거 뭐 있어? 뭐 있어? 1, 4, 2, 2, 4, 1. 또 뭐 정수라며? 마일, 마사, 마이, 마이, 마사, 마일 해서 이거 죄다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음수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지? 무조건 이 꼴을 만들어야 돼. 정수 조건의 부정적분 이 꼴을 만든다. 이거는 뭐 외워라고 하면은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니? 좀만 힘내라. 실수 조건만 하면 끝입니다. 그 맨 뒤에 있는 공통근 걔는 사실 유형 분류라고 할 게 별게 없어서 그냥 푸셔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숙제로 풀어오시면 된다고요. 자, 라스트. 필기해라. 그래도 이거 하고 다음 주 일주일 통으로 써서 부등식 쓰면 중간고사 끝났다. 이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보통은 2차 함수에서 끊기는데 가끔씩 좀 오버하는 학교가 여기까지 늘 때가 있긴 해.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순열 조합만 하면 끝이야. 경우에서 세는 거. 그러면 공성 거의 다 했어 지금.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 복습하면서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자, 실수 조건 가자. 실수 조건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풀이 방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 실수 조건일 때는 무슨 꼴을 만든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을 만드는 거야. 왜? 실수의 제곱은 뭐 이상? 실수의 제곱의 범위가 뭐야? 0 이상. 그러니까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됐어. 그럼 둘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는 0, 는 0 하니까 여기서 xy 값이 나온다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대표 25. 불러라. x제곱 더하기 5y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완전 제곱식을 2개 이상 뽑아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누굴 제일 먼저 봐야 돼? 누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누굴 것 같아? 제곱. 누구? 누굴 것 같아? 그렇죠. 아니지. 얘지 얘. 왜? x, y가 합쳐져 있으면은 얘는 되게 제한적인 놈이잖아. 4xy가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가려면 x제곱이랑 y제곱이 둘 다 필요하잖아. x제곱 몇 개 필요해? 가운데가 4xy인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x제곱 몇 개 필요해? x제곱 1개, y제곱 4개던지. 아니 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근데 지금 4ab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2a 플러스 b던지 a 플러스 2b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이 1개면 b제곱 몇 개? 4개가 있어야 되고 a제곱이 4개면 b제곱이 1개 있어야 되잖아. 요놈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x, y 항부터 보는 거야. 알겠니? 자, 4xy인데 x제곱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y제곱이 무조건 몇 개 필요해? 4개. 그러니까 여기 5개 중에 몇 개 뽑아와? 4개를 딱 뽑아오게 되면 일단 x제곱 더하기 4xy 플러스 4y제곱 주는 거야. 그리고 남은 애들끼리 뒤처리 시켜야지. 맞아? y제곱 몇 개 남았어? y제곱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고요. 또 남은 애들 싹 다 묶어오면은 완전 제곱식이 돼, 안 돼?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릴 거니까. 맞아?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0이잖아. 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거 2개 더해서 0 나오려면 둘 다 뭐밖에 안 된다? 0밖에 안 된다. 아, 그러니까 y가 얼마? 1인 거고 x가 얼마?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하는 게 실수 조건일 때의 부정방정식인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 그냥. 알겠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시다.